민주당이 대구 경북에 출마할 후보 12명을 확정한 데 이어서 여야의 총선 후보자들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의 의회 비하 발언과 거짓말 논란의 진위를 가리자며 구의원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자체와 지역기관들이 얼어붙은 지역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온라인에 밀린 마트와 백화점과 같은 전통 유통업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2월 18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우리 지역 오늘 아침까지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추위는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낮부터 조금씩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를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 반짝 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현재 모든 지역이 영하권까지 기온이 떨어져 있는데요. 오늘 아침 대구는 영하 5도, 안동 영하 8도, 의성은 영하 10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날이 더욱 춥습니다. 한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대구는 7도, 안동 5도, 의성은 6도로 다시 예년 이맘때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아침 추위에 대비를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후로는 당분간 큰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구름도 모두 밀어내줬고요. 또 미세먼지 농도는 대구, 경북 모두 좋음 수준 보이며 공기질도 깨끗합니다. 한편 어제 많은 양의 눈이 쏟아졌던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오전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변 시설물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낮 기온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우리 지역은 점점 포근한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주당이 대구 경북 25개 지역구 가운데 절반가량인 후보 12명을 확정한 가운데 4.15 총선에 나설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 12개 지역구 가운데 5명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대구 충남구의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 동구갑에는 서재헌 중앙당 상근 부대변인, 동구을에 이승천 전 국회의장 정무수석을 선정했습니다. 수성구을에는 이상식 전 대구경찰청장, 달서구 갑에는 권태흥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TF 청년위원을 선정했습니다. 경북은 13곳 가운데 7명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포항 북구에 오준기 전 대통령 균형발전 선임행정관, 김천에 배영애 전 경북도의원, 안동에 이삼걸 전 행안부 차관을 뽑았습니다. 영주 문경 예천에는 황재선 변호사, 영천 청도의 정우동 전 영천경찰서장, 영양영도 봉화 울진의 송성일 전 봉화농민회장, 고령 성주 칠곡에는 장세호 전 칠곡 군수를 확정했습니다. 김부겸, 홍일아, 김형권 등 현역 의원이 혼자 공천을 신청한 곳에는 오는 19일까지 추가 공모를 합니다. 현역 의원 단수인 곳은 무조건 그냥 추가 공모 받는 걸로 정해가지고요. 북갑하고 서구는 후보가 없어가지고 추가 공모고요.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대구 경북 공천 신청 후보들을 상대로 면접 심사를 진행합니다. 새 보수당 등 통합신당 참여 인사들을 위해 18일까지 공천 후보를 추가로 신청받기로 해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공천에서 배제하는 컷오프 명단이 나올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구미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 경북도당이 당 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구미시 의회 의원 2명을 제명한 것은 구미 시민에 대한 오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구미시 의회 소수당이면서도 소속 의원 2명을 제명한 것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발전보다 당내 반대 세력 제거에 우선한 것이라며 사과와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윤리심판원 윤리규범을 위반해 제명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제명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재원 의원이 선거구 확정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11일 의성문화회관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강석호 의원의 지역구인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선거구에 울릉군을 붙여주기로 민주당과 합의를 했다며 선거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 그냥 조용히 있으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이 자신의 지지세가 강한 청송을 지키기 위해서 주민 뜻과 다른 울릉을 무리하게 붙이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98%가 매출 급감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자체와 지역 기관들이 얼어붙은 지역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 찜닭골목. 방학이 맞물린 성수기 점심시간이지만 쥐죽은 듯 한산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 등 유동 인구가 줄면서 손님이 평년보다 최대 40% 가까이 준 겁니다. 이는 매출 하락으로 연결됐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소상공인 97.9%가 신종 코로나 이후 매출액이 매우 감소하거나 감소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44%가 매출액이 절반 이상 떨어졌고 그 이후론 코로나로 인한 모임과 행사 취소가 61.4%로 가장 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와 지역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동시와 문경시는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주 한 차례 이상 전통시장과 음식점에서 점심 먹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더 나아가 이달부터 한 달에 2번은 구내식당 휴무일로 지정해 외부 식당 이용을 독려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공직자가 솔선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의 전 부서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은 중식을 바깥에서 하도록. 중소기업 경영 안전자금 지원도 확대합니다. 안동시는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기업에 최대 5억 원을, 문경시는 최대 2억 원을 지원하고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특례 보증 대출도 지원합니다. 또 시군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기존 6% 할인해서 최대 10%로 특별 할인해 소비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안동대학교가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 3명을 국제교류관 게스트하우스에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동대는 이들을 포함해 새 학기 개강에 맞춰 들어오는 중국인 유학생 25명을 입국 당일부터 14일 동안 게스트하우스에 격리하고 교직원을 3교대로 투입해 외출 여부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격리된 중국 학생들은 끼니 때마다 도시락이 지급된다고 안동대는 설명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온라인 시장에 밀려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백화점도 대형마트도 매출이 떨어지면서 이제는 저마다 점포를 줄이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분기 1조 원 넘는 적자를 본 롯데쇼핑이 전국 매장 700여 개 가운데 200여 개를 줄입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백화점과 아울렛, 마트, 슈퍼마켓, 화장품 전문 매장 등 49개 매장이 있는데 적자를 내는 10여 개가 문을 닫을 전망입니다. 사업부별 다운사이징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의 장점을 살려 체험형 공간을 확대하는 등 경쟁력을 높여 집객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분기 창사 이후 첫 적자를 낸 뒤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마트는 4분기에 다시 1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영업 손실로 3년 전 문을 닫은 시지점에 이어 대구 6개 매장 역시 매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문을 연 이마트 소속 자파 전문점인 삐에로 쇼핑은 전국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해 올해 안으로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온라인 매출 확대로 인해서 오프라인 매장이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에서는 2020년도에 각종 리뉴얼과 매장 개선을 통해서 실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롯데 영프라자 대구점이 문을 닫은 데 이어 이달 말 옛 동화백화점 본점마저 문을 닫고 대구백화점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유통시장의 급변 속에 토종 브랜드는 물론 대기업 유통업체도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한 의회 비하 발언 거짓말 논란이 말싸움, 감정싸움을 넘어서 정치 쟁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한 구의원은 양측의 녹취록 원본을 제3의 기관에서 공증받아서 진실을 밝히자며 의원직을 걸고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박재영 기자의 취재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구의원이 의회에서 한 말을 두고 막말을 했냐, 그렇지 않냐입니다. 대구 달서구의회 이신자 의원은 1인 시위를 하며 진실을 가리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발단은 사소한 거였지만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한 이제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저를 덮어 씌웠다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오늘 당당하게 모든 직을 걸고. 지난주 이 의원이 비하 발언 녹취록을 공증받아 공개하자 이 청장 측도 또 다른 녹취록을 공증받아 맞서는 상황. 이 때문에 녹취 원본을 공개하고 제3의 기관으로부터 공증을 받아 진실을 밝히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의원은 두 곳에서나 공증받았다며 누구든지 거짓말이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라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달서구 이외 다른 의원들까지도 1인 시위에 동참하고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달서구청은 공개 검증 요구에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갈등이 유독 달서구에서만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초의회의 핵심 역할인 구정 질의가 파행으로 이어지는 것도 이태훈 구청장 탓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원래 제가 질문하고 제 기준에 대한 질문하고 청장님께서는 답변만 답변을 했는데 저보고 물으시면 어떡하죠? 아니 답변을 했는데 의원이 안 믿고 있잖아요. 안 믿고 하니까 내가 또 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잖아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직 3분의 1도 질문 못했습니다. 달서구 이외 일부 의원들은 구청 행정의 폐쇄적 조직 문화, 구청장의 일방통행식, 독단적 운영이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원인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일본 감정기 우리 문화재를 지켰던 간송 전영필 선생의 소장품을 상설 전시하는 간송미술관을 대구시가 지난 2016년 유치했는데요. 2020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이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미술관 건립 반대 단체가 추진 과정에 불법이 있다며 청구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권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사원은 두 가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구시와 간송미술문화재단이 2016년 12월에 맺은 대구 간송미술관 건립 운영 계약서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관리 위탁할 때 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대구시는 간송재단이 영구적으로 운영하도록 계약서를 썼습니다. 영구위탁이라는 초법적인 계약을 체결해서 시민의 열세 54억을 영구적으로 간송에게 준다는 것이 이것이 공무원들의 직권 남용과 또 무지에 의해서 생산된 미술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구시는 정식 계약서가 아니었고 다른 시도와 유치 경쟁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면서 바로잡아 다시 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계가 완료가 되고 나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의회 동의 절차를 앞으로 거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이 소유한 작품을 관리 보존하는데 해마다 운영비로 세금 50여억 원을 쓰는 게 타당한가입니다. 미술관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유재산에 세금을 붓는 꼴이라면서 국보급 미술품을 시민에게 보여주고 싶으면 빌려와 대구미술관에 전시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미 20억 원을 들여 미술관 설계 공모를 진행하며 건립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다음 달 나올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강원도 춘천시가 마련한 청년 창업 공간 근화동 396에는 창업 희망자 18명이 입주해서 창업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지원은 상품 제작 단계에 머물러서 실제 얼마나 많은 청년 창업주가 양성될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박민기 기자의 취재입니다. 경춘 복선전철이 개통되면서 짜투리 땅으로 변한 춘천시 근화동 396번지. 지난해 10월 춘천시는 이곳을 청년 창업 공간으로 만들어 39살 이하 창업 희망자 18명에게 제공했습니다. 다른 청년 창업 단지와는 달리 공방이 함께하는 수공예, 즉 핸드메이드 분야가 주축입니다. 공방별로 각종 상품이 출시되곤 있지만 판로와 기업 홍보가 문제. 지출이 증빙이 안 되는 그런 유료 그런 데다가 저희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시랑 지자체랑 이렇게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홍보를 하게 되면
매월 춘천시에 내는 임대료도 부담이지만 제공받은 면적이 좁아 공동 전시와 판매는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특히 획일적인 시설 구조물과 단순한 외관은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공간 전체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위탁을 해서 여기서 그 관광객들이나 구경꾼들이 와서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춘천시는 1, 2년으로 제한된 보유기간을 늘리거나 경영비 부담을 줄이는 조례 제정 등 지원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품화 이후 판매와 마케팅, 그리고 공간적 자립과 생존이 목표인 창업 생태계에 대한 적응력. 특히 창업 자금이나 운영비, 인력 관리 방안을 갖추지 못한 청년 창업가의 홀로서기는 아무리 근하동 396이라도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대구FC가 당초 S석으로 제안했던 시즌권 정책을 W석까지 확장하는 등 팬들의 요구를 반영한 2020 티켓 보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대구는 W석 시즌권도 추가로 발행하면서 시즌권 전용 게이트와 입장 시간 분리와 같은 정책을 통해 시즌권 사용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이번 시즌 최초로 도입하는 우선 예매권인 스카이패스도 우선 예매 시간을 조정하고 안표상 대책 계획을 추가해 팬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스카이패스 좌석 규모를 2,020석으로 제한해서 우선권자들의 혜택을 더했습니다. 월동 작물인 양파와 보리의 생육 재생 시기가 지난해보다 닷새나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초기 생육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웃거름으로 요소 사용량을 조정하고 갑자기 추워져 동해나 습해 발생 때나 병해충 방제 등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올 1월 평균 기온은 상주가 영상 2.1도로 지난해보다 0.4도 높았고 의성은 1.2도로 지난해 영하 1.8도보다 무려 3도나 높았습니다. 경상북도는 9개 시군 13개 하천을 생태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올해 200억 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3년까지 사업비 2,100억 원을 씁니다. 도로나 상가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복개 시설물을 철거하고 물길을 다시 냅니다. 하천에 퇴적토를 준설하고 여과 시설을 설치하며 수생 식물을 심고 생물 이동 통로를 조성해 생태계를 회복시킬 계획입니다. 남부지방 산림청 영덕 구규림 관리소는 지난해 태풍 미탁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 복구 사업 현장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영덕 구규림 관리소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16곳의 복구 공사를 동절기에 중단했다가 이 가운데 5곳에 대해서 최근 공사를 재개했고 이번 점검을 통해 2차 피해를 막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 반짝 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모든 지역이 영하권까지 기온이 크게 떨어져 있는데요. 현재 대구는 영하 5도, 안동 영하 8도, 의성은 영하 10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날이 더욱 춥습니다. 한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대구는 7도, 안동 5도, 의성은 6도로 다시 예년 이맘때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아침 추위에 대비를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후로는 당분간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점점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구름도 모두 밀어내줬고요. 또 미세먼지 농도는 대구 경북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도 무척 깨끗합니다. 한편 어제 많은 양의 눈이 쏟아졌던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오전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더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주변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고령 영하 8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7도, 고령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문경의 현재 기온 영하 7도, 구미 영하 5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낮 기온은 문경 5도, 구미 7도로 하루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영하 8도, 영양 영하 9도로 출근길 날이 춥습니다. 낮에는 안동 5도, 영양도 5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높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점점 낮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그간의 추위가 누그러지고 포근한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